소개받은 가운데학교의 김기설입니다. 우선 뭐 발표하기 전에 여기 특별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신 김 교수님 및 미립자 부문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연구 오늘 발표할 거의 주는 김 박사, 중국에 이제 대학교 교수로 하시는 분이 했거나 우리 윤상혁 학생,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데 윤상혁 학생이 주로 한 연구입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제조하든지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반응기를 이용해서 파티클 코팅이나 그걸 응용하는 방법, 또는 바이오메디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고기능성 자석 입자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화염 반응기를 이용해서 나노구조 방박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화염 반응기는 뭐 여태까지 그 미립자를 생성하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확산 화염 반응기를 이용하는, 뭐 화염 반응기니까 당연히 연료, 메스엔이든지 여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거기에 화염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온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공급된 프리커서가 반응에 의해서 이제 원하는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확산 화염 반응기만 봐도 이런 연료든지 산소가 공급되는 컨피규레이션을 조금 바꾸든지, 연료 프리커서가 공급되는 거 그걸 조금만 바꾸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파티클 쉐이프라든지 파티클 사이즈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염 반응기를 미립자 만드는 데 이용할 때 그때 장점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퓨리티가 높은 거라든지 만들 수가 있고, 프로덕션 레이트가 상당히 높다든가 클린하거나 심플한 공정이다 만들어지는 프로덕트 유니폼티가 좋고, 파티클 사이즈를 변화시키기가 쉽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화염 반응기는 커머셜하게 지금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카본 블랙이라든지 타이타니아, 알루미나, 퓨드 실리카 뭐 이런 거 같은 게 상용화돼서 상당히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통신 시대에 중요한 광섬유도 이런 화염 반응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광섬유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구조를 보면은 요 센터에서는 굴절률이 높고, 바깥쪽 크래딩 쪽이죠. 크래딩 쪽에서는 이제 굴절률이 낮기 때문에 주입된 이 광 정보가 이 전반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전달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굴절률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저메니아나 실리카, 이 저메니아는 1.79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높고 실리카가 그 굴절률이 낮기 때문에 이 굴절률은 요 실리카랑 저메니아의 농도를 변화시켜줌에 의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베이퍼 액시얼 데포지션 프로세스로 해서 일본에 있는 엔티티, 뭐 이름이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개발된 걸 가지고 여기서는 두 개의 화염 반응기를 씁니다. 그래서 센터 쪽에는 뭐 물론 두 개 다 메스엔이라는 산소가 이제 연료와 산소로 공급이 되고 있고, 센터 쪽에는 이 GCL로 이게 굴절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은 물질이 다량 공급이 돼서 굴절률이 높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 바깥쪽을 가고 있는 거, 요 번호에서는 100% 실리카 SiCl을 공급해줘가지고 실리카가 코팅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 아웃사이드 베이퍼 데포지션 공정은 이제 미국에 있는 코닝그래스에서 개발된 것인데, 여기서는 이 버너가 이 화염 반응기가 좌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우로 이동하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만들어지는 레이어, 처음에 만들어지는 레이어 쪽에는 이게 뭐 내부가 되니까 그때는 이 GCL1을 다량 공급해 줘가지고 이 불절률이 높은 물질이 데포지션 되게 해주고 나중에 마지막에 코팅되는데 그게 이제 바깥쪽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순수한 SiC를 공급해줘서 불질률이 낮은 물질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섬유 만드는데 이 화염 반응기가 쓰여지는 경우는 그냥 유니폼한 코팅이 만들어지면 돼요. 만들어지는 방막이 아주 유니폼하게 만들어지는 것만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 방막을 만들지만은 요 화염 반응기를 이용해서 나노 스트럭처를 갖는 방막, 유니폼한 방막,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나노 스트럭처 방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 장치 간단히 보면 여기서도 물론 뭐 메센이랑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미리 여기서 섞여져가지고 프리믹스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버스천 반응이 일어나면서 하이 템퍼처가 되고 있고 프리커서로 되고 있는 텅스텐 와이어가 여기 있는 이 DC 모터를 통해서 센터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버스천 일어나는 데서 이베포레이션이라든지 케미칼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텅스텐 옥사이드 방막에 프리커서가 올라가서 여기 방막에 달라붙는 그런 장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리액터를 이용해서 컨트롤드된 텅스텐 옥사이드의 광중매 방막을 만들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한 그 피딩 머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그거 만들어진 거 원디 나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 분야로 해서는 PC 워터 스플리팅에 의해서 이제 수소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텅스텐 옥사이드 방막은 뭐 이런 가스 센서라든지 DSSC라든가 뭐 색깔이 변하는 스마트 윈도우 뭐 이런 거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 스플리팅에 의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 기가 되는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텅스텐 옥사이드 방막을 만들기 위해서 좀에 하이드로소마이든지 일렉트로스피닝, 에너지제이션, CVD 이런 솔젤 메소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대개 방법은 이 멀티플 스텝이면서 상당히 이제 타임 컨슈밍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이제 대개는 뭐 고온이든지 저압이든지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필요하거나 상당히 가혹한 공정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우리가 쓰는 거 프레임 리액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매스 프로덕션 속도가 딴 거에 상당히 빠른 레피드 데포지션 여기서 가능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가격도 싸고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크리스탈리니티도 높이면서 상당히 퓨리티가 높은 거 그런 방막을 우리가 스트럭처를 변화시키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타겟은 컨트롤드된 나노 스트럭처를 갖는 그런 방막을 화염 반응기에서 만들겠다. 이게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결과 같은 걸 많이 얻었었는데 메탄이랑 산소의 레이시오를 바꾸면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변합니다. 그러든지 뭐 전체 유량을 바꾸든지 기판 온도를 바꾸든지 데포지션 하이트 이런 거에 의해서도 상당히 변화하는데 제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텅스텐 피드 레이트를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지는 구조 또는 데포지션 타입 이거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개발한 와이어 피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믹스트에서
메시지나 옥시전이 같이 들어가서 공기도 이고 있고, 텅스텐 와이어는 요 센터 쪽으로 요 DC 모터에 피드레이트를 우리가 상당히 컨트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때 뭐 마이크로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아주 정확하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베퍼레이션이나 뭐 케미칼 리액션에서 나노 스트럭처의 프리커스가 되는 베이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나노 스트럭처의 가장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이퍼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베이퍼 컨센트레이션이 일반적인 경우에 당연히 뭐 액션 디스턴스, 뭐 레이디얼 디스턴스, 세타, 뭐 타임 이거에 따라서 변할 텐데, 우리가 똑같은 재현성 있는 똑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 베이퍼 컨센트레이션 컨스턴트 하면서 일정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와이어 피딩을 해줄 때 베이퍼 컨센트레이션이 상당히 컨트롤이 잘 되면서 이 재형성이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와이어 피드레이트를 2마이크로미터 퍼 세컨에서부터 20마이크로미터 퍼 세컨까지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하면서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디퍼런트 나노 스트럭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마이크로미터 퍼 세컨 당연히 뭐 베이퍼 프리커서 컨센트레이션이 아주 낮은 상태죠. 낮은 상태에서는 이것처럼 나노 와이어가 만들어졌고 좀 높아지니까 여기처럼 이제 나노 튜브 형태 더 높아지니까 멀티 튜브 더 많이 높아졌을 때는 우리 뭐 학생이 이름 붙이기 이제 부시라이크 스트럭처라고 붙여줬는데 이런 것처럼 부시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스트럭처가 아주 프리커서 양만을 바꾸주면 따라서도 상당히 스트럭처가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각 틀리는 스트럭처가 나오는 메커니즘으로 해서 제안한 건데, 먼저 나노 와이어가 만들어진 경우 2마이크로미터 퍼 세컨드 경우 처음에 화염 반응에서 이 베이퍼가 쏘여지면 먼저 뉴클레이가 만들어질 거고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축방향이랑 반경방향이 같이 성장을 할 텐데 베이퍼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축방향은 더 크면서 이런 나노 와이어 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커지면은 이 베이퍼가 이 위에서 유니폼하게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노와이어 사이에 있는 베이퍼를 보면 얘가 뚫고 이 안에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게 근본적으로 디퓨전에 의해서 들어가거든요. 디퓨전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직진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상당히 좀 먼 거리인데, 반면에 약간 우위에서 이쪽으로 꺾어줘 주면은 쉽게 이게 디퓨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유니폼하게 오지만 얘들이 요 나노와이어 요 팁 쪽으로 이제 디퓨전에서 디포지션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나노와이어로 전체적으로 나노와이어로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와이어 피드레이트 와이어 피드레이트 5마이크로미터 조금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퍼 농도가 이제 더 높아졌을 텐데, 그때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나노와이어가 만들어지는데 베이퍼 농도가 커졌기 때문에 나노와이어의 다이아미터가 더 커졌습니다. 더 커졌는데 여기에서 위에서 유니폼하게 내려오는 베이퍼들이 요 팁 쪽에 이 나노와이어 사이에 있던 베이퍼가 이쪽으로 딥션된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제 덴티드한 스트럭처가 크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가 더 커지면은 센터로 오던 요 베이퍼도 요 센터 이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 팁 쪽으로 가는 것이 디퓨전 디스턴스도 짧고 디퓨전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 걔들이 다 이제 이런 팁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려오는 베이퍼가 요 팁 쪽에 집중이 돼서 이것처럼 나노 튜브로 성장을 하지 않나 이렇게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마이크로미터 퍼 세컨 더 베이퍼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는 이런 것처럼 멀티튜브 형태에 만들어졌는데 요거에 대한 성장 메커니즘 처음에는 뭐 이런 네노 튜브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베이퍼 농도가 내려오는 농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여기 튜브의 요 끝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뉴크리에이션이 일어납니다. 뉴크리에이션이 일어나면서 얘들이 요 액션 방향으로 같이 크고 요 측면 방향으로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요 레이어가 이 먼저 생긴 레이어를 둘러싸면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만들어져서 크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계속 여기서 이제 베이퍼 농도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튜브 바깥에도 다시 한번 뉴크리에이션이 되면서 얘들이 성장하면서 둘러싸기 때문에 이것처럼 세 번째 튜브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하면서 멀티 튜브가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레이트가 25 마이크로미터 퍼 세컨 가는 경우는 이제 베이퍼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처음에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로 이게 성장을 하게 될 텐데 베이퍼가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 주위에 상당량의 이제 뉴크리에이션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크리에이션이 많아지고 그 중에 어떤 뉴크리아이는 어느도 그러니까 세컨더리 스트럭처, 프라임 스트럭처로 큰 거죠. 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위에서 베이퍼가 때려주니까 다른 뉴크리에이션이든지 이 그로스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처럼 부시가의 큰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노와이어 큰 조건, 2마이크로미터 퍼 세컨 조건인데 이 조건에서 데포지션 타임을 증가시켜 봤어요. 그때 키워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에서처럼 네노와이어가 아주 작은 사이즈로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데포지션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이 네노와이어 사이즈의 다이아미터가 커지면서 같은 스케일입니다. 같은 스케일 커지면서 그 농도, 컨센트레이션 줄어드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뷰, 샘에서 크로스 섹셔널 뷰를 봐도 뭐 데포지션 타임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시크니스가 그거에 따라서 커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도 나노와이어의 사이즈가 더 시간에 따라서 커진다든지 또 이제 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제안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퍼가 이렇게 때려주니까 이게 네노와이어로 이제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FTO의 서비스의 표면이에요. 표면도 상당히 나름대로 라프니스가 있더라고요. 서브스트레이트에. 그래서 이런 그 라프니스 때문에 여기 태생적으로 어떤 뉴클리아이는 크고 어떤 뉴클리아이는 작고 뭐 이런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네노와이어가 더 커져 있습니다. 커져 있는데 여기로 베이퍼가 때려줄 때 이 베이퍼들은 작은데 이 속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여기 더 커 있는데 이쪽으로 갈 때가 디퓨전 레지스턴스도 줄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더 선택적으로 큰 네노와이어에 베이퍼가 더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네노와이어는 자라지 못하고 죽고 그다음에 큰 네노와이어만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있는 뭐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피칼 도미넌스라고 우리 딩 박사 그 사람이 붙여주면서 이게 생태학적으로 봐도 우리 뭐 얼마 전에 강원도에 뭐 큰 산불이 났었는데 산불 난 데에 다시 다 없어졌지만 이제 나무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뭐 자랄 거거든요. 자랄 때
이 작은 나무, 큰 나무가 있을 때, 큰 나무들이 햇빛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상당히 독점하기 때문에 큰 나무만 자라고, 그러니까 우성인 큰 나무만 자라고 작은 나무는 이제 도태가 되는 뭐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큰 나노와이어들이 더 커지고 있고 작은 나노와이어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것 쪽에서 우리가 바이오 반응기를 이용해서 피드 레이트만을 간단히 조절함에 의해서 나노와이어든 네노튜브든 멀티튜브, 부시바이크스트 이런 것처럼 쉐이프를 우리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텅센옥사이드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면 다른 메탈옥사이드 같은 걸 만들거나 뭐 할 때도 비슷한 양식으로 해서 우리가 컨트롤된 모폴로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진 네노스트럭, 잘 만들어진 네노스트럭처를 어디에다 응용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처럼 워터 스플리팅에 의해서 하이드로전을 만드는 거 그쪽에 우리가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옥사이드가 밴드갭이 2.8dB여서라든지 해서 이게 비서블라이트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충배로 쓰여지면 TiO2 같은 경우는 3.2EV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비서블라이트에서는 안 되고 UV에서만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거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광속 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 나중에 이따 말씀드린 BIB54 복합광충배를 쓰는 데 쓰는데 이건 한 2.4 EV 정도로 더 광수율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용하는 IPC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텅센 옥사이드 나노스트럭처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 진원 램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크로메이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파장을 실렉트해서 여기다가 조사하면서 이 포텐셜 스태트로 이때 나오는 전류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든 네노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빛이 조사될 때 여기 광충배니까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홀이 만들어질 것이고 일렉트론은 캐서드 쪽으로 와서 스스로 내는데 홀은 여기에서 이 옥시전을 내는 데 쓰일 텐데 여기서 해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홀이 표면으로 계면으로 가면서 이런 옥시전 제너레이션 리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노 스트럭처를 우리가 네노 튜브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력도 상당히 넓어지고 요 하이드로전이 트랜스퍼하는 거리, 하이드로전 일렉트론보다 하이드로전의 컨덕티비티가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더 하이드로전 트랜스퍼 레지스턴스를 줄여준다든지 또는 광학 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텅센 옥사이드 네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IPC 지금 말씀드린 거고 빛을 쏴줄 때도 프론트에서 쏴주느냐 백쪽에서 쏴주느냐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빛을 쏴줄 때인데 프론트에서 쏴주면은 광학 수율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반면에 이제 아이온들이 트랜스퍼할 때 레지스턴스가 커지고 있고 백쪽에다 쏴줄 때는 FTO에서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광학 수율이 광촉매 입장에서는 흡수율이 나쁘지만은 아이온이 트랜스퍼 할 때 레지스턴스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프론트로 쏴줄 때 더 높은 IPC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착 시간을 바꿔서 만든 여러 가지 텅센 옥사이드 나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IPC를 측정한 거여가지고 여기서 증착 시간인데 증착 시간이 커질수록 네노 스트럭처, 네노 와이어의 길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30분일 때 IPC 효율이 최고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분, 20분, 25분 이때는 필름 시크니스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광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시크니스이기 때문에. 근데
30분에서 최대를 보이다가 이 35, 40분에서 떨어지는 이유로는 30분만 돼도 광합 수율은 이제 충분한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근데 더 증착 시간을 키워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NOI의 다이아미터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교 면적이 준다든지 일렉트론 홀이 표면까지 갈 때 트랜스퍼 될 때의 그 레지스턴스가 더 커지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IPC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실제 솔라라이트에서 이 광전 효율이 어떤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제일 매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통세녹사의 방막은 여기로 똑같은 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AM1.5 필터 그거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트 솔라라이트를 만들어줘서 그때 나오는 커런트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데포지션 시간이 30분이었을 때 이 커런트 덴서티가 최고 높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20분일 때는 이 시크니스가 충분치가 않은 것이고 40분이 됐을 때는 네노와이어의 다이아미터가 너무 커져서 그때는 표면적도 줄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론 홀이 트랜스퍼 되는데 저항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텅스텐 옥사이드를 이용해서 우리 커런트 덴시티만 해서 우리 파블리시 된 리터레이처 결과랑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파블리시 된 리터레이처에서는 뭐 CVD를 만든 거라든지 또는 하이드로소말 또는 뭐 다른 FVD 공정에 만든 그런 리터레이처 결과가 있었는데 모든 바이오스콜티즘에서 우리 쪽 결과가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텅스텐 옥사이드에다가 그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복합광촉매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BIBO4로 해서 코쉘 구조를 갖는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텅스텐 옥사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염 반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낸 네노와이어 형태의 나노 구조를 이용을 했고, 여기다 BIBO4를 코팅하기 위해서 스핀 코터를 이용해서 요거에다가 BIBO4를 코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촉매 관점에서 텅스텐 옥사이드랑 BIBO4를 비교한다면은 텅스텐 옥사이드는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나 일렉트론 홀 트랜스포트 프로퍼티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 반면에 아까 밴드갭이 2.8에 비해서 이 BIBO4보다는 이 광흡수율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BIBO는 이 광흡수율이 당연히 밴드갭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높고, 그 반면에 요거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프로퍼티가 좀 나쁘다든지 표면에서 옥시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옥시전 만들어지는 그 레이트가 이 텅스텐 옥사이드보다는 더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코셜로 텅스텐 옥사이드 BIBO4를 만들어줘서 하는 이 두 촉매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BIBO4를 스핀 코팅에 의해서 코팅했을 때 SM이랑 EDS 결과여가지고 요 BIBO4가 코팅됐을 때도 뭐 크게 나노 스트럭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 EDS에서 BI나 V가 나노 스트럭처의 표면에 꽤 유니폼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XRD 분석을 했을 때도 보면은 텅스텐 옥사이드만이든지 복합광촉매로 했는데 복합광촉매에서 보면 텅스텐 옥사이드 위에 BIBO4가 모나클리닉 스트럭처로 잘 올라가 있는 걸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복합광촉매에서 그 넘버 오브 코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BIBO를 스핀 코팅에 의해서 코팅한다고 했는데 한 번에서부터 7번까지 코팅하는 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했는데 3번
코팅한 우리 장치는 세 번 코팅한 경우가 가장 효율 IPC든 JB 매저먼트에서는 가장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봐서는 이 세 번 코팅할 때까지는 이 코팅함에 따라서 비어 요거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더 효율이 높아졌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으로 코팅할 때 있어서는 표면이 텅스텐 옥사이드 표면이 BIBO로 너무 많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 BIBO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시전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작거든요. 거기서 더 쉽게 광 흡수로 나가는 옥시전 제너레이션 레이트 그거 면에서 낮기 때문에 이 너무 많이 BIBO4로 코팅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세 번 정도 코팅했을 때가 최적선 우리 장치에서는 최적정하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텅스텐 옥사이드 내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워터 스프리팅에 이용했는데 우리 텅스텐 옥사이드만으로 했을 때는 뭐 7.2 마이크로미터일 때 옵티멈 시크니스 우리가 그 시크니스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옵티멈 시크니스더라 뭐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알 수가 있었고 텅스텐 옥사이드 BIB 복합광 촉매에서 이제 각 촉매의 장치형을 활용하니까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PC 워터 스프링 하는데 우리가 이용한 데는 프라미싱한 어프로치가 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최근에 하는 연구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화염 반응기를 이용해서 그 프리커서 농도를 간단히 바꿈에 따라서도 그 쉐이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화염 반응기 이용해서 거기 될 때 쉐이프 컨트롤이 된다는 거는 뉴크리에이션 레이트랑 그 그로우스 레이트 요거를 컨트롤함에 의해서 쉐이프가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그로스 레이트라는 거는 내노와이어든 내노브랜치든 디퓨전이 도미넌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레이트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이 필름 그로스 레이트는 이 베이퍼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 반면에 이 뉴크리에이션 레이트는 이 베이퍼 컨센트레이션의 n승, n이 1보다 큰 그거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은 이 그로우스, 센티널 그로우스 레이트는 로우 베이퍼 컨센트레이션에서 도미넌트하고 이 뉴크리에이션은 이제 하이 베이퍼 컨센트레이션에서 도미넌트하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와이어 피더를 두 개, 더블 와이어 피더를 이용하는 화염 반응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공급이 되는 거는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요 옆에다가 와이어 피더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래에 있었던 거를 W1이라고 명명했고 왕복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더 설치한 걸 W2하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왕복하게 우리가 돼 있고 이 왕복 속도를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요것처럼 이게 왔다 가면서 요것이 여기서 이베포레이션이 되든 케미칼리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여기 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높여줄 수가 있고 이것처럼 비교적 빨리 왕복하는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가지만은 베이퍼 컨센트레이션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정도로 증가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서서히 왕복을 시켰다 한다고 되면 여기 화염 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최고시간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급격하게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면서 이 컨센트레이션 증가량이 상당히 커지는 그래서 요 트래버싱 레이트죠. 트래버싱 레이트를 우리가 컨트롤해줌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 급격하게 높여주는데 조금만 올릴 것이냐 많이 높일 거냐 이걸 상당히 용이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노와이어로 W1이라는 게 종래에 있던 피더니까 W1의 2마이크로미터세컨에서 이런 나노와이어로 키우는다가 5분 뒤에 이 트래버싱 하는 거 W2를 한번 로우 스피드로 증가했어요. 로우 스피드로 하면 컨센트레이션이 상당히 높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요 나노와이어 팁 쪽에 이 뉴크리에이션에 의해서 뉴크리아이가 형성이 된 거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왕복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왕복한 데다가 W2만을 W1만 그러니까 밑에서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버싱 하는 거 그거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트래버싱 시킨 거죠. 그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그 스트럭처 우리가 하이퍼 브랜치드 스트럭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브랜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스트럭처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퍼 브랜치드 네오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그 메커니즘에서 처음에 이제 네로 그루스로 뭐 W1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공급이 되고 있었고 그때 W2가 퍽 하고 지나가니까 여기 이제 수많은 뉴크리아이가 이 팁 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요 와이어의 네로와이어 팁 쪽에 아주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다음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큰 사이즈의 네로와이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W1만 공급이 되면은 여기에 있던 몇 개의 큰 사이즈의 그 뉴크리아이들이 공급되는 데서 같이 성장을 합니다. 얘들은 같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트렁크가 여기 하나였었는데 몇 개가 되는 거죠. 트렁크가 몇 개가 되고 다시 이 W2가 퍽 지나가면은 뉴크리아이가 형성이 되고 다시 여러 가지 가지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하이퍼 브랜치드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하이 스피드로 W2를 이 트래버싱 시켰을 때 하이 스피드면은 컨센트레이션이 아주 급격하게 크지만 그렇게 마일드하게 증가하는 거죠. 너무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다시 나노와이어 팁 쪽에 여러 가지 뉴크리아이가 만들어지는데 작은 사이즈의 뉴크리아이들이 작은 농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W1이 들어가면은 그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걔들은 그 메인 트렁크로 자라지를 못하고 원래 있던 종래의 메인 트렁크만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메인 트렁크가 하나만 있고 여러 개의 이 작은 나노 브랜치를 갖는 그런 스트럭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제안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와이어가 크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주면 작은 사이즈의 뉴크리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얘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원래 메인 트렁크만 성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주면 새로운 뉴크리아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명명하기는 심플 브랜치드 네로트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우리가 하여간 프레임 리액터에서 근본적으로는 뉴크리에이션 레이트랑 그로스 레이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더블 와이어 피더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쉐이프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아까 에피컬 도미넌스도 얘기했는데 뭐 이게 햇빛이 어떻게 쪼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의 나무 같은 것이 만들어지거나 뭐 할 텐데 그래서 똑같이 이 프레임 레이트에서 위에서 쏘아주는 베이퍼의 양이라든지 조건을 바꿈에 따라서 이런 트리 여기서는 나노 트리가 되겠죠. 여기 이런 나노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 그쪽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마쳐요. 가입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